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제 2주 뒤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죠. 기분 좋게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이때면 늘 스미싱 사기가 증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치 시동을 걸듯 지난 8월 스미싱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월 스미싱 신고는 총 6만 1천여 건으로 7월에 비해서 4.2배 증가했고요. 특히 지난 1월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맘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수법은 명절 선물 배송을 받기 위해서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무심코 모르는 이가 보낸 링크를 눌렀다간 스마트폰이 원격 제어되면서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사칭 외에도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라면서 링크를 보내오기도 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건강검진 예약이나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링크를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되고 누른 뒤라고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무심코 적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때 심야 시간에 서울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있었죠. 이런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가격 인상안을 택했는데 요금 인상을 통해서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공급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택시기사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손님들만 떠나간 셈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택시 이용 건수는 1억 5천만여 건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6% 줄었고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9% 감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하철과 버스 이용 승객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결국 급격히 오른 택시 요금의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였던 택시 대란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수요가 줄어서 해결이 된 만큼 택시업계나 택시기사 또 소비자 중 누구 하나도 수혜자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 회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었는데요. 일부 회사는 휴업에 들어갔고 또 몇몇 회사는 파산 선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서울 지도와 함께 각 장소에서 찍은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넷플릭스 작품과 아마존 프라임 또 애플 TV 플러스 등이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수도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서울시 역시도 도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촬영 지원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촬영비를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를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여 편의 장소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268편을 선정해 지원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5편을 지원했다고 하니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 지원을 통해서 해외 작품을 서울에서 한번 찍게 되면 스태프나 단역 배우 등 수백 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서울시가 지원한 돈의 평균 5배를 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도시의 매력도 알리고 또 남는 장사이기까지 한 셈인데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익숙한 배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 스포츠면입니다. 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죠.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개 종목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대회가 1년 연기된 만큼 그 누구보다 선수들의 기다림이 길었을 텐데 정말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번 선수단의 최연소 대표인 체스의 김사랑 선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체스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나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10년 이후로 한동안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체스 종목에서 메달을 딴 적은 없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세로 최연소 대표인 김사랑 선수,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9년 방과 후 활동으로 처음 체스를 접했다고 하는데 그 매력에 빠져들어서 4년 만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김사랑 선수의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 가짓수를 동시에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끈기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한국 체스의 힘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김사랑 선수의 바람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9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